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4월 30일 그리고 이제 5월 1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로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은 오늘까지 하고요. 주말에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방송을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오늘 방송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기사 XRP 구구님하고 김연암동님 그리고 라라라님이 이제 기사 올려주셨는데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트는 오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가 좀 많아서 오늘은 이제 Q&A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올려주신 그 XRP 구구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선경제 기사고 디지털금 안전자산 넘보는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 시중에 풀리는 비트코인 수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한 달 새 73%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쭉 보면 기사 내용이 좀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경제 기사고 내용 자체도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코리니 분들이 봤을 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해서 상승장이 되고 이 시장에 이제 코리니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때 내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암호화폐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암호화폐 언론들이 아닌 이런 조선 경제에서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김연암동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두산 상황 악화되면 중공업 외에 모든 자산을 팔겠다. 확약. 밥캡 매물 나올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오늘자 이제 기사예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그 자구 안에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경영권을 가져갈 의사가 없으며 상황이 악화되면 중공업 외에 모든 자산을 팔겠다고 확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사 이제 밑에 말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미 지난달에 1조 원을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새로 지원되는 자금만 1조 8천억 원 가량이 새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 자금 마련으로서 이제 계열사들을 팔아서 자금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열사들을 팔아서 헐값에 매각을 하고 자금 마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나마 최악으로 가기 전에 주식이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이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지금 이제 HSBC 관련된 기사인데, 유럽 최대은행 HSBC 1분기 실적 반토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산 규모가 유럽 최대은행인 영국계 HSBC의 1분기 실적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반토막이 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거는 그 시장 전망치인 37억 달러에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이다. 37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37억 달러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2020년 배당을 취소를 했대요. 배당 지급을 취소를 하고 배당 지급이 취소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주들이 굉장히 반발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배당을 중단한 게 밑에 보면 1946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2월 앞으로 3년간 전체 인력의 15%가량인 3만 5천 명을 감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디죠? 도이치뱅크만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HSBC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개 큰 대형 은행들이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SBC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이제 코인니스 기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신체 활동 통한 암호화폐 채굴 특허를 출원했다. 아마 이제 관련된 기사를 며칠 전에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뇌 활동과 같은 신체 기능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대요. 신체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암호화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응용 기술로 광고 시청 등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안하는 일종의 미션을 수행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뇌파나 체온을 채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골자로 한다. 누군가 광고를 볼 때 뇌파를 추적하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작업 증명, 그 POW,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채굴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돈을 채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래 검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기존 가상화폐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연산 작업 대신 사용자의 신체 활동에 따라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작업 증명으로 이어져 무의식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부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현실화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막걸리 17년사님이 영상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나노테크 백신이 여기 보시면요, 이 나노테크 백신이 디지털 융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일단 플레이 시키진 않을게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도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컴퓨터가 굉장히 좀 느려져서 지금 넘어가질 않고 있는데,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뭐 칩을 심든 아니면 액체화된 어떤 백신을 먹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센서를 부착하거든요. 이 형태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그것으로 채굴을 하고 그것으로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제 활동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AI라든가 로봇,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 자동차,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 그냥 기본 어떤 소득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그 기본 소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급할 거냐.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생체칩을 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할당된 어떤 소득을 이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급해 줄 수도 있고, 구글이 그 일정 부분 데이터를 활용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매트릭스에서 우리 매트릭스 영화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인간을 그냥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확장돼서 넓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뭐 빌 게이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체칩을 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생체칩을 심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편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상당수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보상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한 보상을 받을 때 만약에 우리의 그 데이터를 나쁜 의도로 사용한다거나, 또 이제 생체칩을 이용해서 영화 이제 킹스맨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인구 감축을 나중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구 감축하는데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큐에서 그 대량 체포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그런 일을 이제 마무리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 AI라든가 로봇, 이런 4차 산업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인류 생존에 위협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체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는 그 뭐죠? Q&A 보면서 같이 이제 라라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Q&A 이제 질문, 비슷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차트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리플이 좀 움직여졌는데 우선 또 이제 차트가 다 리플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비트코인 차트 열어놓은 게 다 이제 리플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컴퓨터가 이제 이상한데 그럼 이제 오늘 비트코인 차트랑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리플 차트 이렇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비트 스탬프 차트를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7,825달러고 큰 변화는 없어요. 비트코인은 어제 이제 리플이 좀 올라와 줬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 제가 중요한 그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와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이 이제 20주선인데 20주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요.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는 아직 이제 121선과 201선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위치가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모습이 이때 모습과 지금 모습과 좀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보시면 이 120일 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보다는 이제 121선 각도가 지금 이제 오히려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보다 이제 시장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이 121선 밑에서 보시면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 모습은 이때랑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빠질 때는 하루에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 올라올 때는 거의 뭐 시간을 3월 13일부터 지금 이제 5월 달 돼가니까 거의 2달에 걸쳐서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넘기 전에 이 3일 정도 이때 이제 보냈던 그 기간만큼 121선, 200선 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이 반대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때 이제 121선 넘고 상승했던 이 그림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64.57로 어제 위치와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요. 이 50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0주선이 이렇게 깨고 내려왔고 지금 이제 200주선은 200주선이 위에서 그 전부터 이제 내려오고 있던 거고요. 50주선이 20주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3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제외하고 완전히 이제 역배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360일과 200일 이평선도 제가 이제 어제 대충 그려봤을 때 한 5월 10일쯤, 5월 9일, 10일쯤 해서는 완전히 역별이 된다는 거죠. 이평선들도 이제 모여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역별 만들고 이렇게 펼쳐지기 직전에 있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360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이때는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 역별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별을 만드는 그 과정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역별되고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평선들이 펼쳐지면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지금 리플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리플 달러 차트.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이고요. 주봉이고 지금 20주선 위로 이제 올라탔습니다. 죄송합니다. 20주선 이제 위로 올라탔고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2017년도 차트와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도 차트랑 잠깐만요. 이제 우선 지금 모습 볼게요. 지금 모습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 있고 120일 이평선을 넘기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지금 돌아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돌아 나가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선 보시면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노란색 추세선 돌파하고 안착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모습이 이때랑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이때랑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2017년도로 잠깐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그림을 보면 2017년도 일봉 차트에서 지금 잠깐만요.
이 자리를 이제 보면요. 좀 이 자리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현재 위치가 이렇게 이제 역별되어 있는 상황인데, 역별된 상황에서 20일과 이제 50일 골든 크로스까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일, 50일 골든 크로스 나고 아직 장기 평선들이 이제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추세선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랑 2017년도 3월 달과 지금 그럼 차이점은 뭐냐? 2017년도 3월 달은 이 노란색 추세선을 넘지 않고, 이 안에서 노란색 추세선 넘지 않고 이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평선 넘어가면서 돌파하고 노란색 추세선 돌파된 상태에서 쭉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한 다음에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한번 내려와서 다시 이 노란색 추세선 깨고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까지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뭐냐? 전체적으로 저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거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냥 장기 평선 넘고 이 360일 이평선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때도 물론 역배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넘고 그냥 넘어가줘도 됐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 2월 13일부터 지금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락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림은 이와 같은 이제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랑 연결져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60일 이평선이 처음에 이제 리플이 올랐을 때, 알트코인들이 올랐을 때는 360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역배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배열 만드는 그 기간만큼 다른 알트코인이 같이 빠지면서 그 지금 리플이 그 시간을 보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거의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 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노란색 추세선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을 이 21일 평선이 돌파해서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그 이후에 상승이 이제 크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보시면 2016년도 이 10월달, 9월달 이때 이렇게 고점 이 자리 중심을 넘어가요.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 자리 수렴하는 중심값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정도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 그 조정을 이 자리를 이제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올라가 줬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체크한 자리 이 0.42달러 이 0.42달러 이 자리가 작년 보시면 6월달 이제 고가 자리, 이때 이 6월달 고가 자리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쉬더라도 이 자리를 이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쉬고 그 이후에 다시 차차 상승하는, 물론 중간에 보시면 이 중간에도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크게 달려서 변동성이 큰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올라오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흔드는 작업은 있다. 지금 뭐 올해 초 2월달 이때도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이 스웰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또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0.28달러, 0.3달러 이 자리가 이제 매물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크게 이제 흔들어 주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그 이후에 돌파해서 넘어가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Q&A로 넘어가서 Q&A 보도록 할게요. Q&A가 좀 이제 오늘 많은데, 먼저 잠깐만, 이것도 또 컴퓨터 이것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예,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 스타벅스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약간 이게 지금 다른 창을 열면 제가 준비해 놓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스타벅스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설정한 차트 중간이나 3분의 2 올라와야 매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뭐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채널 중반, 뭐 채널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리고 리플로 이야기했을 때는 리플 전고점 그 정도 자리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홀딩해서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계획인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상황이 다 다르고 자금 관리되는 부분도 다 다를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자금이 어, 인- 일정 부분 자금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기다리실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빠지면 여유 자금으로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자금 상황이 좀 빡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셔서 현금화를 저는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 때 굉장히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본인 성향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번 하락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정 부분이라도 저는 분할로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홀딩을 할 거다. 그리고 전고점이 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 US 데클락에서 나왔던 그 미 상환부채가 미 총자산 넘어가는 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0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0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전에 일정 부분만 까치밥으로 이제 홀딩, 그 최소 홀딩 물량 남기고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 이제 매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 최소 홀딩 물량을 예를 들어 2, 30%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늘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0% 절반 정도는 그 홀딩 물량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그 홀딩 물량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XRP 2024 찬웅님하고 제 코크님이 비슷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바이러스 걸리면 컴퓨터 속도 느려지는 경우 있다. 포맷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 코크님도 컴퓨터 그 시작 프로그램을 고클린 같은 프로그램으로 검색하셔서 필요 없는 의문의 프로그램들을 삭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크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의문의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해킹 당하는 거, 그리고 상승장 초입부에 여러분들이 뭐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사기에 휘말려서 코인을 다 잃는 거,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해킹, 그리고 이제 내가 해킹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해킹 당하면서 내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해주겠지만 보상을 못 해주는 그런 거래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하드월렛 지갑에,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은 거래소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분산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할 때 5천만 원까지만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나눠서 넣어놓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걱정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XRP 이제 구구님이 아까 이제 기사 올려주신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수님이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뉴스를 보고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대 배경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여 달러만 사용 가능한 미래 한국 사회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법지대로 변했는데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예전에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돈 푸는 속도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해 놓고, 야 이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안 오면 좋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 놔야 될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김현수님이 적어주신 내용 같고요. 다음으로 스타벅스님이 체인링크, 테조스, 카이버 엔진의 공통점은 펀더멘털과 성장성이 좋고 2017년 불장 이후에 나타난 코인이 아닌가요? 그래서 시차가 별로 없어서 쉽게 올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선 체인링크는 2018년도 이제 1월 달에 그때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테조스와 카이버 같은 경우는 그 불장 2017년도 연말 불장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조스도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이제 기억이 있고, 카이버 같은 경우도
그때 한 뭐 8,000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은 2017년도 불장 이후에 나온 종목이고 테조서버 카이버는 불장 전에 나왔던 종목이다. 일단 이 네 종목 다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최부자 TV님이 R3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치해도 잘 안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머니마님도 R3와 이제 리플과의 관계를 찾아보고 이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막걸리 17년사님이 아우야 공부 너무하면 흰머리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지금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큰 흐름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론 내가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뭐 아셔도 되겠지만, 공부를 따로 이제 별도로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이제 밑에 비웨이브님이 잘 달아주셔서 이제 먼저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R3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마도 R3의 코다 및 코다 세틀러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다는 무엇인가? 기업용 분산 원장, DLT, 블록체인은 아니다. 오픈 플랫폼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좀 더 이제 상위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LT가 이제 블록체인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다 세틀러는 코다 네트워크상에서 결제를 처리하는 그 대비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결제를 처리 가능하다. 암호화폐를 뭐 처리하지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법정화폐도 처리 가능하다. 실물 자산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 그럼 코다 세틀러와 XRP와의 관계는 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코다 세틀러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결제 자산 중에 한 가지다. XRP가. 그리고 코다 세틀러에는 수많은 결제 수단이 존재하고, 크게 스위프트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나뉘며, 현재는 99% 스위프트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이제 R3가 코다를 운영하느냐? 그건 아니다. R3는 그냥 코다라는 플랫폼을 기업에 판매할 뿐인 거고, 그 각 플랫폼을 기업이 산 다음에 자신들이 맞게 그 각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코다 플랫폼에서 제작된 모든 결제 시스템은 상호 호환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그 기본 틀을 갖고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맞게, 나한테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코다 플랫폼에서 판매가 돼서 내가 각 뭐 기업들별로 사용하는 거는 상호 호환이 된다. 기본 틀이 같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코다에서 리플렛 사용 가능하냐? 현 시점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XRP의 ODL은 리플렛 위에서 작동하며 접속에 리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그 코다 세틀러를 통한 리플렛 접속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 코다 세틀러라는 그 플랫폼, 그리고 리플사에서 개발한 그 리플렛, 이 두 가지 플랫폼이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접속은 이론적으로 이제 가능하다. 근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섯 번째로, 그 코다에서 XRP를 쓰는 것과 그럼 ODL 차이점은 뭐냐? ODL은 이 구조적인 그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ODL은 화폐를 보내면 XRP, 그 다음에 다시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코다 세틀러는 XRP를 XRP로 다시 이제 보내는 거다. 그 안에서 이제 XRP가 XRP로 전송이 되는 거다. XRP 지갑 간의 이제 이동이다. 거래자 간 XRP를 미리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R3 코다 세틀러 적용, 이거는 이제 XRP 사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 절대 아니다가 XRP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XRP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자산도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또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즘 R3 소식만 뜨면 무조건 XRP 사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시스템을 알면 절대 저런 소리 못합니다. R3의 발전이 나중에 XRP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쯤에는 R3의 도움 없어도 XRP 자체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R3에서 XRP를 자신들이 지원하는 첫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밝혀지기로 그냥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게 커뮤니티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도 XRP 외에도 계속 추가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제 최부자 TV님이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비웨이브님이 워낙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궁금증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코다 세틀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지금 이제 비웨이브님이 적어주신 글을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라라님이 이제 올려주신 정보와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코인데스크 2018년도 12월 5일자 기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산원장 기술 제공 업체인 R3는 이 암호화폐 지불을 촉진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인 이 코다 세틀러를 이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고 R3에 따르면 이 XRP는 세틀러가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리처드 R3 CTO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다 세틀러를 구축하고 첫 번째 정착 메커니즘으로 XRP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 및 블록체인 커뮤니티 중 두 곳에서 개발한 강력한 생태계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 R3, 이 코다 세틀러와 그 다음에 리플렛 이 두 가지가 주도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이제 이 그림도 오늘 그 최부자 TV님이 쓴 댓글 또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따로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이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여기 전체 산업 이 R3가 차지하는 전체 산업과 여기 이제 금융산업 부분 금융산업 부분에서 이 리플이 이 국제송금에서 이만큼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18년도 방금 전에 봤던 그 12월 5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R3 리플 솔루션 R3 리플 솔루션을 보면 국제 송금과 그 다음에 무역금융과 같은 이런 금융 운영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이제 표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 시장 국제 송금과 무역금융에서 R3와 리플렛이 R3 코다 세틀러와 리플렛이 전체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라라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만 중간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스테판 토마스 리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플 CTO예요. 이분도 리플 CTO인 스테판 토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불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내용을 잠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냐라고 하면 은행은 그 외국의 어떤 기계가 국내 거래를 검증한다는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외부 원장에서 비즈니스의 창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원장의 반공개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이 쓰고 있는 것에 우리 어떤 그 시스템 플랫폼을 오픈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책은 은행이 실제로 분산 원장과 합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구축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분산 원장의 아이디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분산 원장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성장을 했는데 토마스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글로벌 원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모든 원장을 그냥 하나로 묶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설명이 잘 표현된 그림도 라라님이 올려주셨어요. 이 사이트도 링크를 제가 이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2017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20에서 2025년도 그 다음에 2020에서 이제 25년도인데 이 그림과 이제 이 그림 차이점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은행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 XRP 레저가 있습니다. XRP 원장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은행별로 이런 각각 원장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글로벌 원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장들을 사용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원장을 사용하고 그 각각의 원장에서 이 원장들을 묶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브릿지 통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XRP 레저에서 각각의 원장들을 묶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만 너무 이제 깊게는 안 들어가시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JK 루이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이 정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맞다면 이 날짜들은 시그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30XRP, 50XRP의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닐 거라는 시그널로 저는 보입니다. 아래 정보가 맞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BI 홀딩스 자회사에서 주식 그 1유닛 100주래요. 이상 보유주주한테 5월 29일까지 중간 배당으로 30XRP, 그리고 10월 30일까지 기말 배당으로 50XRP, 합 80XRP를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올려주신 그림을 보면 지금 30XRP, 그 다음에 이제 50XRP, 총 80XRP를 받는데 그 받는 날짜가 5월 29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이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80XRP 해봤자 뭐 300원이라고 해봤자 24,000원, 24,00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 주주들이 받는 날짜에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 밑에 이제 큰 부기화님이 현재 기준으로 100주면 한 200만원 정도 된대요. 지금 이제 22,000원, 한 주에 22,000원 정도 되니까 뭐 한 220만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20만원일 때 1%라고 하면 2만원이니까 2만원이니까 얼추 이제 맞는 그런 가격이 됩니다. 얼추 맞는 가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받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 배당 이제 퍼센티지는 또 이제 그 배당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밑에 이제 하늘소망님이 그 배당 성향이 만약에 이제 9%다, 고배당주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금액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그 1유닛이 약간 위에는 이제 100주라고 되어 있는데 1000주로 계산해 주셨어요. 1000주로 만약에 이제 2200만원이다 라고 하면 XRP 이제 80개 배당 받는다고 했을 때 현재 금액으로 이제 19,200원인데, 이게 이제 9% 고배당주로 하면 198만원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XRP 가격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가 24,700원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거는 이제 100주당 80XRP를 주는지 아니면 1000주에서 80XRP를 주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지금 받는 금액이 배당으로서 큰 메리트는 못 느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SBI에서 이렇게 이제 배당을 주는 목적이 뭘까?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았을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배당 성향 뭐 1%에서 10%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이게 약간 에어드랍 형식으로 이제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XRP 이제 관심을 크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5월 29일하고 10월 30일인 게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하고도 좀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JK 루이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은 아까 이제 처음에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으로 머니마니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장님께서 미리 언급하신 상반된 의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링크해주신 채널에 가서 시청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짜집기한 뉴스에 분노하며 흥분하는데 놀랐고, 미국 주류 언론들이 왜곡이 우리나라 유튜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 또 안타까웠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트럼프가 락스 마시라고 한 적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약을 함부로 먹으라고 한다던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완전히 검증된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갈 때 먹는 바로 그 약.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아스피린만큼 흔하고 값싸고 검증된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빨리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처음보다 상비약으로 준비 예정입니다. 모든 약에는 일부 특정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하물며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 유튜버의 내용이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까 염려되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어제 이제 이시스님이 그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안 좋게 보는 그 시각에 이제 그분 영상도 이제 올려드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보는 그런 분들 영상도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판단은 각자 영상을 두 개 다 보시고, 내가 성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지 않을까. 두 개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두 영상 다 같이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하하하님이 올려주신 뮤직비디오. 이게 이제 저도 어제 봤는데, 이 뮤직비디오 보고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있는 뮤직비디오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뮤직비디오 영상을 뭐 플레이하진 않을게요. 잠깐 소리를 줄이고, 간단하게 이제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돈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야,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베네수엘라 이제 길바닥에 이렇게 돈이 뿌려지는 이 모습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돈이 길에 있어도 줍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낙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뮤직비디오에 있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뮤직비디오가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온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연준에서 뿌리는 돈들이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베네수엘라 길바닥에 있는 그 낙엽처럼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뷰티풀 경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 남동생만 해도 아직 어리고 저보다 훨씬 트렌드에 맞춰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동료들이 근무 시간에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저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도 했고요. 그런 동생한테 나 이미 들어가서 2년째 존버 중이야 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아직까지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언젠가 누나가 있어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날이 오겠죠. 크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야기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돈을 버셔도 내가 이제 암호화폐로 돈 벌었다고 또 이야기하시면, 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 나한테도 얘기해서 나도 투자 좀 하게 하고 돈도 벌게 좀 해주지.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내가 이 암호화폐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하실 때 주변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이제 도와주시면 저는 이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당스 달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만약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유리하고 환율이 낮으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반대일까요? 김프나 역프가 10% 된다 가정할 때 김프 10%,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구매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팜. 이제 국내가 비싸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역프 10%,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구매 후 해외 거래소에서 팜. 이 부분은 어차피 해외 계좌가 없다면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출금을 해야 하기에 김프가 아닌 이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무쓸모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 그러니까 김프가 계속 껴있는 게 아니라 역프가 계속 껴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프가 껴있을 때 첫 번째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김프가 껴있을 때 국내에서 그럼 원화가 만들어졌겠죠. 만약에 역프가 껴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 사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그때 이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 해외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제 10% 해외 거래소가 비싸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야기한 그 환율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해외 거래소에 달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그 코인을 해당 그 판 코인만큼 삽니다. 그러면 내가 코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0% 차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김프가 없어지거나 역프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그 10%만큼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끝내고 돈을 출금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기다렸다가 다시 김프라든가 역프가 해소됐을 때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을 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되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원화 강세로 되면 일정 부분은 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손해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원화 약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거는 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정 부분 해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거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재정거래 검색하시면 재정거래 관련된 그런 글들이라든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준태님이 예전부터 질문했었는데 코인들 대부분이 수량이 정해져 있고 소각, 반감기 등 귀해지는 방향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은 유동성 공급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실제 비트만 봐도 1000비트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계좌가 늘어만 납니다. 통화로서 디플레이션 유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이 부분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근본위로 넘어가고 그때 근본위에서 암호화폐랑 연결을 시키고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질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USDX 만약에 XRP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요 USDX 뭐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JPYX KRWX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XRP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 유동성이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됐을 때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신용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신용이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담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풀 수 있는 훗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노력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주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뭔가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재물 없이도 베풀 수 있는 그 7가지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무제 7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화한시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띄우고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로 다른 이를 대하는 것. 두 번째로 언시, 사랑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양보의 말로써 베푸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얼굴 표정 그리고 말 한마디도 다 베풀 수 있다. 세 번째로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네 번째로 안시, 호의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것, 눈으로 베푸는 것.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다른 이를 돕는 것,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를 돕는 것. 6번 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7번 찰시,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남들 도와주는 거 그것도 분명히 베푸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7가지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표정을 져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베푸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소한 거 하나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당장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